명태균 씨의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을 놓고 지역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합천 영상 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합천군이 항소를 밝혔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청사 건립기금을 우선 활용하게 됩니다. 수장을 잃은 거제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현안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보도 이어갑니다.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은 차질 없이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오전까지 양산과 김해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경남 곳곳에 초겨울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19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명태균 씨의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을 놓고 지역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가산단 문제를 정쟁화시킨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가 지난 15일 창원을 찾았습니다. 명태균 씨의 제2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 조사본부는 창원 국가산단 지정을 미리 알고 있던 명 씨가 관련 정보를 흘려 투기 세력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3월 예정지 발표 전 2달여 동안 동읍과 북면 지역 토지 거래 건수는 3배, 거래 금액은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보가 계속 몇 달 전부터 유출이 되면서 투기꾼들이 몰려 들어왔다고 의심할 만큼 많은 토지 거래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토지 거래가 일어나서 나중에 보상이 높아지면은 결국은 이게 조성 비용이 높아지게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조사에 지역 정치권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은 사실관계 파악 없이 국가산단을 정쟁화시켜 갈등만 부추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정치 공세를 멈추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꼭 못하게 하는 것처럼 누구 국민의힘에서 하니까 뭐 셈이 나서 우리는 반대하는 것처럼 그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 같이 해서 성공을 시켜서 주위가 창원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주민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단은 국민의힘의 창원 국가산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창원시가 대외비 문서를 명 씨에게 제공해 땅 투기 등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산단 예정 부지가 투기적으로 활용됐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 국가산단 선정 의혹을 놓고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가 갈리는 상황. 시민들은 혹여나 특혜 유용 논란으로 백지화됐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사필 규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하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무너뜨린 헌법 질서가 바로잡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창원시 의회에서도 민선 7기 허성모 시정의 잘못을 덮기 위한 방탄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창원 복합문화타운과 진해 운동지구 등 민선 7기에서 졸속 추진된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민주당이 민선 7기 잘못을 바로잡는 데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합천 영상 테마파크 호텔 건설 횡령 사건을 두고 합천군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고심 중인 합천군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결국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시행사 대표의 대출금 250억 원 횡령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합천 영상 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 지난 7일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며 합천구는 남은 대출금 288억여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려 한 해 군 재정 수입의 40%가 넘는 금액입니다. 1심 이후 고심하던 합천구는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금의 감액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항소를 포기할 경우 우리 군 책임으로 100% 확정될 우려가 있고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출금 반환 청구의 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우리 군은 항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항소는 손해배상액 최소화가 목적입니다. 시행사와 대리금융기관의 실시 협약에 따라 합천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와 이명계약 등 1심에서 다루지 못한 법리와 주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청사 건립기금으로 먼저 상환하게 됩니다. 다만 변제 시기는 대리금융기관이 합천군 등에 낸 소송 이후 판단하게 됩니다. 2심에서 감액을 받아도 먼저 갚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금융사에 가집행이 들어와도 집행정지를 신청해 혈세 낭비는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군에서는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국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겉으로 쓰이지 않도록 소송 대응에 집중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호텔 사건 관련 감사원 결과는 올 연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은 관련 공무원에게는 행정,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소 결과에 따라 상고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가뜩이나 적은 재정에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지역의 뒤숭숭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 15일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보도한 거제 현안사업 차질 우려와 관련해 거제시가 공백 없는 시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석원 권한대행은 거제시장 공백으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는 이해한다며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주요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지난 14일부터 거제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거제시는 시장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모든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시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일 오전까지 양산과 김해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경남 곳곳에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18일 오전 거창이 영하 0.8도까지 떨어졌고 합천 0.1도, 함안 2.3도, 김해 4도, 창원 4.9도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창원과 통영, 김해, 의령, 합천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19일까지 일부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뿐 아니라 농작물 관리에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위는 19일까지 이어지다 오는 20일부터 차츰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군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고성산업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환전과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입니다. 고성군은 별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할 계획입니다. 창원시의 공공자전거 누비자가 정부 혁신 최초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제3회 정부혁신 최고 인증 분야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 부문에서 창원시는 국내 최초 인증패를 수여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008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공공자전거인 누비자를 도입했습니다. 최근까지 자전거 터미널을 확대하고 대여와 반납이 간편한 앱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정부혁신 최고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 혁신 사례를 처음으로 도입한 기관과 또 특정 분야에서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요즘 단풍을 즐기러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불의 원인 중 사람들의 실수로 시작된 불이 절반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안성시의 한 야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 불로 4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탔는데 화재 원인은 누군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10여 년간 담배꽁초 때문에 수많은 산불이 났지만 여전히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공원 내 주차장에서는 담배꽁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600건가량의 산불이 났고 그중 담뱃불과 입산자 실수로 불이 시작된 경우가 47%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산불 230건으로 산림 95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는데 화재 원인 대부분이 사람들의 부주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산림과 등산로에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단풍 시기가 과거에 비해서 좀 늦어져서 행락객이나 여행객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이 다소 높은 것이 과거와 다른 측면이다. 입산 통제구역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곳으로 산림청 누리집 등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고 다른 기타 보호해야 할 생물들의 서식처라서 내변산 탐방지원센터부터 가마솥 삼거리, 굴바위 등을 통제하고 있고요. 특히 산불 조심 기간이 아니더라도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라이터와 같은 인화물질을 들고 산에 들어갔다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절의 아름다움과 신선한 공기를 선사하는 숲, 산림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내년 4월 부산 지역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앞두고 부산시가 시민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시는 18일 기장군을 시작으로 19일 해운대구와 부산진구, 20일 사하구 등 6개 구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노선 개편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서는 기장과 강서 지역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줄이고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도시고속형 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18일 부산시와 SMCNC, 부산관광공사가 부산 대중음악 산업 발전과 글로벌 확장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부산 대중음악 산업화를 위한 콘텐츠 기획 개발과 브랜드 지식재산권 확장 등에 나섭니다. 또 K콘텐츠를 기반한 부산형 글로벌 음악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관광도시 브랜딩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대회에서 경남이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사과와 단감, 참다래, 떫은감, 포도 5개 품목에 대해 4개 농가가 최우수상, 2개 농가 우수상, 1개 농가 장려상, 2개 농가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에게는 장관표창과 200만 원의 상금이, 우수상과 장려상, 특별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이번 대회 수상과 출품 과일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상훈 국회의원이 소나무 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해 피해가 극심했지만 현행법에서는 재난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책이 없었습니다. 박 의원은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려 고사하게 되면 산불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고 토양 지지력을 감소시켜 산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